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해킹 조직 3곳을 제재 대상에 전격 추가했습니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해킹 사건 주범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건데 이들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방수사국 등 정보기관들은 북한 해킹 조직이 새 악성 코드를 유포한 내용을 공개하며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블루 에너로프, 엔데리엘 등 3곳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이들 해킹 조직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 있으며 특히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등 악의적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어 라자루스가 그동안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기관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한 사례를 지적하며 지난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여 개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를 꼽았습니다. 다른 두 곳은 라자루스의 하급기관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정부, 방위산업체에 집중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걸 맨데커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가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온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한 것이며 금융망과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데커 차관은 지난 7월 강연을 통해 북한의 해킹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We've led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in adopting comprehensive measures for how countries must regulate and supervise digital assets, including digital or cryptocurrencies, to address and mitigate the associated anti-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risks.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국도 북한 해킹 조직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내용이 담긴 분석 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피해 컴퓨터의 사용자 인증을 우회하는 배드콜과 보안 방화벽을 뚫는 전자 물고기가 북한 히든 코브라의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Nation-state adversaries that we see active in the cyber realm, and that includes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보고서는 또 사용자들이 악성 코드 관련 활동을 포착할 경우 즉시 국토안보부나 연방수사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 정권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악성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 계속 지지세를 넓히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상원 의원들은 13일 계류 중인 상원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고 이런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인 수용소 시설의 전면 철폐를 포함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때까지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의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He has failed to raise legitimate, widespread human rights issues, in particular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North Korean regime. When I was in South Korea, I met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was reminded of the ways in which North Korea is a remarkably oppressive government. 결의안은 또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강제 수용소 문제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과 함께 미 의원들이 자주 거론하는 북한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에도 미 의회에서는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3월 하원 결의안을 시작으로 한 달 후 상원에도 동일 결의안이 상정됐고 새 회기가 시작된 올해도 유사 결의안이 상하원에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가 초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신규 노선을 늘리면서 증편을 예고했던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이 다시 감축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8월부터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던 마카오 노선은 아직 잠잠한 상황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지난 여름 중국의 다롄과 산둥성 진안을 신규 취항지로 추가했습니다. 기존 베이징과 shenyang, 상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더해 최대 6개로 취항지를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 노선이 9월에 접어들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등 3곳에만 항공편을 띄웠습니다. 매주 운항했던 다롄과 진안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운항이 뜸했던 shenyang행 노선도 사라졌습니다. 또 일부 언론들이 8월부터 신규 노선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고했던 평양과 마카오 간 직항 노선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북한의 고려항공은 국제사회 제재 부과 이후 줄어든 운항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지난 여름 증편은 일시적 현상이었을 뿐 아직도 제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중국을 이용한 관광 수익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완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ending a signal, look, we're willing to continue to invest and trade with North Korea in any area where we think it's legitimate to do so. 북한은 최근 마식령 스키장 외에 또 다른 스키장 등 대형 관광단지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일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3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2019 공화당 하원의원 연찬회 연설에서 더욱 강화된 힘과 함께 미국이 다시 세계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은 공동 방위와 관련해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으며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이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힘을 통해서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장한 북한 고속정에 지난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를 침입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 일본 이이지 내 어장 서쪽 해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던 일본 수산청 선박에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 고속정이 접근했다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주변에 일본과 북한 어선이 여러 척 있었으며 일본 어선들이 조업을 계속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수산청이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볼 때 북한과 관련된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 루트로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 통신망 구축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며 동맹국의 화웨이와의 거래를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스트레이어 사이버 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2일 화웨이가 수년간 북한 무선 통신망 구축을 지원했다는 최근 미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화웨이가 독재 정권들의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면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조종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 국민 감시 기술을 수출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동맹국들이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망을 도입한다면 미국과의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군사 동원도 장애가 된다면서 향후 공조 방식을 재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1,137명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2015에서 2018년 탈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입국 탈북민은 지난 2015년 1,275명에서 2016년 1,418명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 1,12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 탈북민 수는 3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탈북민은 증가했습니다.
한국 입국 탈북민이 감소 추세인 것은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의 단속 강화와 탈북 비용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중국 내 단속 강화로 한국 입국이 줄었을 뿐 탈북 자체는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